사실 영입한 1호 인사 누군지 혹시 기억들 하십니까?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영입을 했죠. 그래서 지역이 어디냐면 저 서울 석촌호수가 자리하고 있는 송파을입니다. 이번에 6월 13일 날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가운데 하나잖아요. 송파을. 사실상 지금 뭐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당협위원장에 임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 뭐 행사가 있었다면서요, 김민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 당원들과 예. 어쨌든 그 홍준표 대표가 영입 1호로서 내세운 이제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이제 서로 인사하는 성격의 어떤 자리를 가졌다고 해요. 그랬군요. 그래서 좀 비공개 회의 겸 또 당원 그 지역 당원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지역 당원들과 인사를 하는 뭐 시간을 그동안 갖지 못했으니까 어떤 정치에 입문하는 포부라든지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를 밝히는 그런 자리를 비공개로 간담회 형식으로 가졌다고 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행사입니다. 시청자 아마 4시 조금 전에 있었던 행사를 발빠르게 저희가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배현진 전 아나운서 저렇게 서서 당원들에게 어떻게 인사 말을 건넸을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실무회의를 오늘 하는 자리고요. 사실 말씀드린 정식 그 취임식이나 개소식은 앞으로 또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현진 전 아나운서는 전 작가님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서울 송파을 지역에 사실상 뭐 전략 공천을 할 것으로 보이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홍준표 퀴즈다 또는 홍준표 퀴즈, 예. 홍준표 시스터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일본 정치에서 이런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명인들을 이 셀레브를 이제 꽂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반짝하는 이제 자객 공천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배현진 아나운서가 상당히 부당한 이제 뭐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는 하지만은 예. 정치라는 건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원들과의 대화라는 거야말로 공개해야 마땅한 또 반드시 공개해야 될 그런 행사인데 이걸 비공개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이 보궐선거라는 거는 당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뛰어들어 가지고 하는 선거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능력이 없어도 당의 힘으로 당선될 수 있는 선거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공부해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밀린 숙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트레이닝이 필요한 게 예. 아니라 그 즉시 세금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좀 많이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어려운 선거가 될 네, 것이다. 네. 예. 자, 배현진 전 아나운서 이제 송파을 지역의 이제 당협위원장에 뭐 임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 9일이었죠. 한국당에 이제 입당식이 있었는데 그때 배현진 전 아나운서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죠.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시청자들께 마땅히 올렸어야 할 마지막 인사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채로 회사 모처의 조명기구 창고에서 업무 발령을 기다리며 대기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본인의 소신을 따른 대가로 사회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노 기자? 아까 지난 뭐 9일 날은 또 저런 포부를 밝혔는데 지난 9일 모습과 오늘 모습을 보면 약간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좀 노 기자 어떻게 봤어요? 예. 사실 저 때는 좀 차려진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뭔가 당사에 있던 뭐 이렇게 당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자들도 상당히 조금 아나운서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갖춰진 모습으로 왔다면 오늘은 좀 수수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를 좀 전해 듣기로는 당 지도부 가운데 모 인사가 저렇게 너무 이제 갖추고 꾸미고 화장을 짙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지역 당원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화장을 조금 옅게 하고 실제로 좀 소박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실제로 조금 이제 뭔가 반영이 돼서 오늘은 정말로 이제 당원들을 인사하기 위해서 좀 수수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영입한 인사잖아요. 자, 홍준표 대표가 이 배현진 전 아나운서에 대해서 뭐 이런 또 평가를 한 적이 있었죠. 그 모습도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배현진은 영입 직전에 한번 봤습니다. 한번 보니까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소신이 뚜렷하고 속이 꽉 찬 대려우모이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MBC 사표를 제출하는 거 보고 우리 당에 모시고 와서 정말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치권에는 퀴즈들이 많습니다. YS 퀴즈 김무성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지금 와 있는 상태고요. 박근혜 퀴즈 하면 누구 떠오르세요? 이준석, 손수조 두 사람이 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요. 근데 나란히 낙선을 했죠. 홍준표 퀴즈 배현진입니다. 언론인에서 정치인으로 송파을 도전장.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 작가님? 예. 그래서 김무성은 같은 경우는 아주 바닥부터 시작했죠. 그 신발 정리부터 이제 YS 그 수하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이번에 배현진 케이스도 이제 신데렐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홍준표 대표가 소개를 하면서 얼굴만 고운 것이 아니다 이랬는데 그것은 고운 것이 아니라는 말 자체가 얼굴, 외모를 매우 강조한 말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 디카프리오라든가 장동건 씨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즉 외모 때문에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예. 그런 점에서 배현진 아나운서가 갖고 있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한계를 빨리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이렇게 보면서 이 처음에 입당할 때하고 오늘 당원들하고 대화를 보면 동일 인물인가? 우리가 솔직히 의문을 가질 정도로 다르지 예. 않습니까? 그만큼 확실한 변신을 해야 되고 정말 그 정치의 토양에 예.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거다. 왜냐하면 퀴즈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들 치고 퀴즈에서 머무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허. 어덜트가 되지 못했어요. 정치의 예. 성인이. 그렇군요. 퀴즈에서 어덜트 성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 길이 녹록지는 험난하죠. 않았었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제 송파을 지역에 한국당은 뭐 사실상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전략 공천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상대가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후보를 낼 텐데 민주당에서도 김민지 기자 그러니까 네. 친문 핵심 인사를 딱 그 배현진 전 아나운서랑 딱 이게 붙이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최재성 전 의원인데요. 그래요? 지금 출마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친문 인사인데 지금 여기 이 최재성 전 의원뿐만 아니라 송기호 변호사도 예비 후보 등록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재성 전 의원이 거론되는 건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우린 자신 있다는 입장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데 토박이 카드로 이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송기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송파을에서 22년간 지금 살면서 지역을 잘 아는 분이라고 설명을 했고 또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문 측에서 최 전 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누구와 붙어도 자신 있다. 이런 반응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노 기자가 좀 취재를 해봤을 것 같은데 최재성 전 의원 쪽으로 그럼 민주당은 좀 송기호 변호사도 있지만 친문 핵심 최재성 전 의원하고 배현진 전 아나운서 카드를 진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취재 결과? 근데 좀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송파을에 지금 그 재건축 문제를 두고 약간 지역 민심이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여론도 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당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보수 야당에게 조금 유리한 구도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기호 변호사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약간 신인이잖아요. 예. 신인이기도 하고 당의 어떤 좀 힘이 실리지 않았을 때는 힘들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다면 최재성 전 의원은 삼선 의원이기도 하고 친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의 지지도를 끌어올 수 있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물이 조금 더 인지도가 좀 있고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4월 중으로는 이렇게 공천을 마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파을 지역이 뜨겁습니다. 배현진 전 아나운서, 최재성 전 의원 이름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또 이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3월 26일 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21일이니까 26일 날 청와대가 이 개헌, 헌법 고치는 개헌안을 지금 청와대가 발의하겠다라고 일단 이미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그 개헌 스케줄을 청와대가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를 두고도 좀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석해 보도록 하죠.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 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귀가 막
쫑긋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조국 민정수석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전 작가는 수도 조항을 헌법 총강에 딱 명시하겠다는 거거든요.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부처도 이전하는 거로 이제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도 이전 관련해서 이때 생각나실 거예요.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그때 이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위헌 결정.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다. 이 수도와 관련해서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 수도 조항을 헌법에 명기하겠다. 이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2004년도로 한번 가볼까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때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제 기반으로부터 새로운 동력을 찾아내야 합니다. 행정수도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저 당시는 이제 2003년이고 위헌 판결이 나온 건 2004년인데요. 노은지 기자 저 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이석연 전 법대처장, 서울시장은 안 나왔었던 이제 이석연 전 법대처장이 당시에 저 문제로 위헌 심판을 이제 청구를 해서 실제로 이제 위헌 판결을 끌어낸 그런 케이스였는데 당시에 수도는 그냥 관습적으로 서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수도 조항이 없으면 저건 위헌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에 추진을 했을 때 야당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논리로 야권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조국 그 수석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수도 이전까지 논의한 건 아니고 일단 헌법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선을 그었긴 했는데 야권에서는 이게 바로 노무현 정부 때 실패했던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성사시키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벌써부터 약간 부글부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그러니까 2003년도에 추진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이 누구였는지 다들 기억하십니까?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서울시장이었고요.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는 누구였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차례대로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행정수도의 이전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권으로 행정수도 옮기면 수도권의 분산이 아니라 수도권의 팽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더 이상의 논쟁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네, 당시에도 저렇게 논란이 컸었던 사안인데요. 이번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이제 신설이 되는 겁니다. 헌법의 명기가 되는 건데 아까 전 작가님이 잠깐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이 개헌이라는 건 헌법 고치는 게 간단치가 않은 일이잖아요.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저 개헌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의석 구조상 보면 통과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야당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116석 한국당 동의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3월 26일 날 청와대 발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을 두고 아까 전 작가님 잠깐 말씀 주셨지만 저게 정말 뭐 선거나 이런 거나 연동이 되는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아니 그렇게 지금 전망 자체가 불가능한 일을 있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네. 1, 2, 3탄으로 더구나 조국 민정수석이 다 발표를 하고 이런 건 뭐겠습니까? 선거용이죠. 그리고 사흘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예.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논제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선거용입니다. 10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요, 지금 또 속보가 좀 전해졌다고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이요, 내일 오전에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 있잖아요. 구속을 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법원이 내일 오전 MB 영장심사를 열지 않기로 했답니다. 다음 내용 주시죠. 법원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방식을 내일 다시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다시 결정해서 영장심사를 어떤 식으로 할지를 결정하는 회의를 내일 연다. 이런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결론은
내일 영장 심사는 일단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추후 법원 논의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